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보건 위크 그 세 번째 날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트맨 1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듯했던 지수, 중국 시장의 약세와 더불어서 함께 하락 전환을 하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동안 그래도 컸던 낙폭에 비해서는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했던 우리 시장. 오늘 다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한층 깊어졌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고민들 더불어서 내 종목들에 갖고 계신 모든 고민들 저희 배트맨 1부, 2부, 3부에 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자,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으로 3부까지 내리 꾸려집니다. 자, 그런 만큼 전화, 문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 고민 접수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전화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 직접 전화 상담 받아보고 싶다,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로도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역시 종목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그 부분 중점적으로 채택을 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셨습니다.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 앱클론을 또 오늘 마쳤죠. 8시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는 와일드카드 공개를 했다 하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방송 말미에 와일드카드 공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성적 보시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있네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 또 오늘 이렇게 와일드카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크게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안내가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도 모레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다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고민이 한층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은 사실은 하락폭이 좀 있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 앱클론이 또 장 초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새 흐름상 보면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지만 후반에 지지 라인을 받지 않고 되게 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중간에 공략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앱클론 재료는 아직 유효하고요. 후반에 좀 밀리긴 했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횡보 수준이니까 이번 주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에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요. 북한이 서해상에 100여 발 포를 발사했다. 또 우리나라 합참에서는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좋아지고 있지만 방산주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빅텍을 보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빅텍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실 거라 보고 있고 빅텍 흐름 내일부터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지라인 2,150을 지지받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이번 주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시황을 봤더니 롤러코스터 코스피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횡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소폭 하락을 했고 미국 다우와 나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 어디서 상승을 하더라도 어떤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은 두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플랜 티넷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성정보인데 두 종목 다 내일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플랜티넷은 주가가 차세대 보안 솔루션 기대감에 강세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에 대한 반사 수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인성정보인데 인성정보는 보니까 부가통신 사업자도 데이터를 이중화하도록 추진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요. 2000년도에 시스코와 시스템 통합 파트너십을 체결한 인성정보가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인성정보가 최근 흐름으로는 가장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성정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 시장 자세히 풀어주셨고 또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까지 어떤 이슈 있었는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하락이 나와서 지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횡보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또 2150선 지지라인으로 잡아주셨던 부분이 정확하게 또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 흐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겠고요. 자, 그리고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계속해서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적 나타내고 있는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10월 12일 공개해 주셨던 SK하이닉스 이때 장이 많이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와일드카드 공개를 통해서 3%, 4%가량의 수익률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 그대로 3.4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10월 13일 공개해 주셨던 코오롱도 보시죠. 9.3%. 오늘이 19일인데 13일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한 2거래일 만에 9.3% 수익률 쌓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4일 공개해 주셨던 남선 알미늄도 보시죠. 5.05%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공개를 해주셔서 바로 그 월요일 다음 거래일에 이만큼 상승폭 쌓아 올려줬고요. 자, 그리고 10월 17일 공개해 주셨던 성우 하이텍도 보시죠. 13.5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1거래일 만에 쌓아 올린 수익률이고요. 자, 계속해서 10월 18일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앱클론입니다. 11.84%. 최근에는 공개를 해주셨다 하면 1거래일 만에 10%가 넘는 상승폭 쌓아 올려주고 있는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입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 지금 성우 하이텍에 이어서 앱클론까지 정말 놀라운 수익률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셨죠? 네.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청자님들도 정말 오늘 장중에 보시면서 엄청나게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연일 10% 넘게 상승이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는데 앱클론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상당히 애매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데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 제 회원분들에게는 종가로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와서 윗골이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가로 좀 공략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앱클론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는 재료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CART, 카티라고 하는 그 치료제를 맞고 암에 완전 관해가 됐다. 그것도 일상에서 완전 관해가 됐기 때문에 2상과 3상의 또 결과는 좋게 나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동그라미 쳐드렸지만 이때 상한가 나오고 어제 상승이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장 초반에 벌써 9시 19분에 흐름이 끝나버렸거든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 초반에 공략하는 것보다는
뭐 전일 제가 종가 베팅 종목을 다 확인하는 거니까요. 전일날 종목을 골라서 미리 좀 안내를 해서 크게 수익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도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앱클론까지 마쳤고 어제는 성우 하이텍도 마쳤고 남선 알미늄까지 마쳤기 때문에 시장에 특별히 상관없이 와이드 종목이 너무 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일 주요 일정은 앞으로는 11월 1일까지는 시장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FOMC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고요. 지수가 2150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장 초반 흐름들이 강한 종목들이 보면 흐름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눌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물리는 종목이 많은데 앞으로는 와이드 카드 종목이 전일날 나오니까요. 전일 종가 베팅으로 먼저 안내를 해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이드 카드 종목 집중해서 보시고요. 배트맨 일부 오늘 또 방송 후반에 와이드 카드 종목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종목 상담이니까 편하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저 이용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거래일 만에 코스피 하락 전환을 하면서 걱정 많으셨던 분들 이렇게 저희 방송 챙겨보시다 보면 와이드카드 종목을 통해서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났던 계좌 조금이나마 그 낙폭 줄여보실 수가 있고 또 수익으로 전환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앱클론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날아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정말 계속해서 연일 놀라운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께 상담 받아보고 싶다. 지금 내 종목 교체를 좀 성공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장 빠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이 실시간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남겨주시는 개인정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고민은요. 문자로 미리 받아봤습니다. 호텔 신라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시고요. 매수가는 82,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호텔 신라 한때는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흐름 크게 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82,000원에 매수가 갖고 계시고 비중도 20%로 작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종가 보면 1.34% 또 하락이 나오면서 73,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우리 호텔 신라 매수하신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이용준 디렉터님? 네네. 호텔 신라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사가 특별히 호재 기사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없고 제가 재무제표를 봤더니 재무는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좀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차트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을 할 수 있는데 핵심은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해도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점 같은 경우는 전저점 지지 라인이 6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66,000원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상승을 하면 전고점인 1차로는 8만 원 부근에서 우선 저항이 걸릴 것 같다 이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 분석을 봤더니 올해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요. 내년엔 더 좋아집니다. 올해는 1,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2,300억이니까 좀 횡보 구간에서 말씀드렸으면
차트적으로 보면 횡보 구간인 66,000원에서 지지를 받고요. 횡보 구간에 횡보를 한다면 홀딩 하셔가지고 버텨보시는 전략 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66,000원 지지, 79,000원 1차 저항, 그다음에 목표가는 시청자님 사진 82,000원까지는 돌파가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매수하시고 계속 하락이 나와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딱히 지금 현재로서는 재료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가 길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자,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횡보는 힘을 웅측하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전 저점인 66,000원은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질 수 있을 걸로 보고 또 82,000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도 도달을 해줄 수 있을 걸로 보지만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저희 첫 번째 고민 들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많이 되세요? I를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그냥 높은 가격에 들어가가지고 불리했네요. 네. 네, 목소리만 들어도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들어가신 것이고, 네, 네. WI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3,500원에 10% 정도 됩니다. 네, 3,500원에 10%요. 어떤 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3,500원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지금 또 다시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이 가격대 매수가 3,500원까지 도달을 해줄 수 있을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려면 어떤 가격대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선 상당히 고가에 지금 가격이 있으셔가지고요.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네요. 우선 네. 봤더니 제 3자 배정 유증도 있었고 다 소액이긴 하지만 3자 배정 유증도 있었고 리튬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전환사 그 공시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는 재료는 나쁘지 않은데요. 제 솔직한 마음은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에 보면 1,000원부터 3,700원까지 빨리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제 생각은 우선 21선인 이 구간입니다. 2,5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500원 지지를 받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2,500원 위에 있지만 내일도 2,500원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2,500원 지지를 받는다면 좀 버텨보시면 전고점인 시청자님 사셨던 3,500원까지는 파동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2,500원이 지금 깨져버린다면 그 다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2,500원이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이걸 감안하시고 네. 하락이 나오면 2,500원 깨지면 아마 1,500원까지도 밀릴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생각하실 때 2,500원 깨지면 본인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네. 축소할지 아니면 그냥 홀딩 해볼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재료는 리튬 관련 이슈가 좀 있고 하지만 최근에 상승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위험 종목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은 기간 조정이든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2,500원을 확실한 지지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WI 3,500원에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 21선인 2,50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 버티는 전략으로 한번 홀딩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1,500원까지도 하락이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모양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비중 축소를 할지 또는 보다 긴 호흡으로 버텨볼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도 우리 시청자님 고민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네오 이문택이요. 네, 네오 이뮨텍 매수를 하셨고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5,400원에 20%. 네, 5,400원에 20%. 자, 네. 네오 이뮨텍
오늘 종가가 4,000원대 초반에 좀 머물러 있는데 네. 이 종목 어떤 계기로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게 좀 매수한 데는 좀 됐는데요. 네. 이게 오늘 아침에 이게 좀 떠서 나오더라고. 어제 시간에 거의 한 7% 정도가 올라서. 근데 네. 보니까 무슨 크게 뭐 나온 이슈는 없는데,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갈 줄 알았더니 그냥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속상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지선하고 이게 다시 또 반등 좀 주려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지라인 어느 정도로 보면 될지 그 부분 궁금하시고 네.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줄지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오늘은 왜 올랐는지 그 뭐 하나 보니까는 시황도 보니까 그게 뭐 없어요. 근데 오늘 움직였더라고요. 네, 이용준 네. 디렉터님과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에클로 축하드립니다. 네, 잘하죠.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네. 어제는 송화이텍, 오늘 에클론이니까 우선 네. 관심 종목 잘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짱이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오늘 상승했던 재료가 사실 없더라고요. 제가 HTS 좀 봐봤는데 시가갭을 맞습니다. 띄우긴 했지만 재료가 없기 때문에 시가갭을 메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6일 날 한번 재료가 나왔어요. 유럽 아마케에서 고용암 관련해서 발표를 한 적이 한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10월 6일 날 보니까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서 아비타 네오 이뮨텍 출격해가지고 항암제라든지 췌장암 관련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날은 21%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뭐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 이날 상승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이후에 시가갭을 띄고 눌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재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글쎄, 매수가 그게 좀 다행이다. 네, 다행이긴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제 생각인데 메모하시면 3,750원을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드릴 거고요. 3,750원 지지요. 이게 기준봉의 중심값이자 현재 21선이니까요. 3,750원 지지를 꼭 확인하시고 근데 네오이뮨텍 같은 기존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는 하락을 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3,750원 지지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지받으면 홀딩 해보셔가지고 5,400원까지 버텨보시는 전략 취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특별히 이제 많이 연차가 되진 않았지만 다행스러운 게 부채 비율이 굉장히 작고 유보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패라든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3,750원 지지를 받으면 홀딩 전략을 네네. 한번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고요. 대표님 반등가가 어느 정도? 1차 반등 나오면 지금 전고점은 1차적으로 4,750원 보고요. 네. 여기 돌파해야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5,400원이 5,400원까지가 매물대 소화 구간인데 5,400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신고가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강한 흐름 기대되나 5,400원까지 가는 매물대가 좀 많긴 하거든요. 5,400원이 매물도고 4,750원도 거기 저항. 네. 1차장은 4,750원, 2차장은 4,750원, 5,400원. 5,400원. 네. 거기 이제 5,400원 올라가야지 더 갈 수 있지. 그렇죠. 근데 거래가 좀 올라가면 커져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시세가 나온다 보면 되는데 네. 지금 재료가 미국 아마키 발표한 이후에는 특별한 재료는 오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신규 재료가 나오길 바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흐름상으로는 더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최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인데. 추가 매수는 아직 좀 애매하죠. 네, 대표님? 추매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사실은 양봉이 나왔으면 추매 자리가 맞는데요. 오늘 글쎄 음봉으로 말이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예. 추매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죄송한데 4,000원 그 부근을 깨면 안 되겠죠? 거기가 또. 우선 저는 4,000원을 보면 4,000원은 여기 구간인데 4,000원은 11선 구간이니까 4,000원도 깨지면 21선이 3,750원에 내려오니까 순차적으로 4,000원 깨지면 3,75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3,750원이 깨지면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오 이뮨텍 시청자님 정말 고민이 있으신 와중에도 이용준 디렉터님 칭찬까지 잊지 않은 그런 고운 마음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네오 이뮨텍 21선 위에 있어서 추세는 살아있는데요. 3,750원 지지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지 받으면 홀딩하시고 5,400원까지 버텨보시는 전략 한번 취해보시면 좋겠고 올라줄 때는 4,750원, 5,400원, 계속해서 저항 라인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하셔라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오 이뮨텍까지 고민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다음 고민을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녹십자고요.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37만 5천 원의 비중까지도 50%로 상당히 큰데요. 자, 녹십자 오늘 흐름도 한번 보죠. 2.8% 하락이 나와서 12만 1,5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녹십자가 최근 고점도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지 사실은 1년 이상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 기간 이 종목으로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녹십자 37만 5천 원의 50%의 비중도 크고 또 매수가도 상당히 높아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머리가 정말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녹십자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녹십자는 저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나쁜 회사는 아니고 오래된 회사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 그때 매수를 하시고 한 번도 추매를 안 하신 상태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만 3,500원까지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재료를 방금 확인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로만 갔었던 것 같아요. 갔었고 상승이 나왔고 횡보를 하다가 최근 작년 말부터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지금 또 안타까운 거는 거래 대금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녹십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도 좀 막막하긴 한데 지금 추매할 타이밍도 아니고 재료도 없고 다만 믿을 거는 회사는 안정적이다. 이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녹십자 지금 재무제표인데 올해는 작년에 700억, 올해는 1,000억, 내년도 1,000억, 1,100억. 이런 말은 회사는 안정적이고 우량하나 특별한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나오지도 않고요. 적게 나오지도 안정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은 재료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녹십자는 유보율 2,000%, 부채율 64%이기 때문에 망하거나 흔들리지는 않은 회사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시청점 사신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가 고민인데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 올라가려면 3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녹십자가 가벼운 종목이 아니거든요. 급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긴 했는데 이때 코로나가 굉장히 많았을 때고 지금은 모든 이슈가 사라져 있는 상태거든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저점이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 저점이 97,000원 부근에 저점이 나오면 더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핵심인데 지금 12만 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이게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요. 제 생각은 우선 21선 위인 13만 원 위에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을 잡아드리는 게 어렵고 재료도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어렵다. 하지만 더는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 13만 원, 15만 원 위에 올라올 때 재료가 나오면 그때 한번 배트맨에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 37만 5천 원에 또 비중까지도 50%로 상당히 크신 우리 시청자님이십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비중 실어서 매수를 하신 뒤에 추가 매수도 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거래 대금도 없이 빠져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장 폐지와 같은 걱정은 없겠지만요. 우선 21선 위인 13만 원, 15만 원대 위로 올라온다면 다시 문의를 주셔서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녹십자에 대한 고민 상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예, 대우부품, 예. 네, 대우부품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랑 네네. 비중도 알려주시죠? 예, 매수가는 2,300원요. 네. 비중은
25%입니다. 네, 대우부품 2,3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25% 갖고 계신데 네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1,56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고민 많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힘드신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네. 전문가님한테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추가 매수도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이제 뭐 추가 매수도 생각이 있고 안 그러면 뭐 그냥 도저히 안 되면 손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 지금 열어두고 계신 것 같은데 목소리에 일단 힘이 없으셔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2,300원은 지난 8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단기 고점 때? 예, 맞을 겁니다. 아마 그때 리비안 네, 리비안하고 수소차 이슈였을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대우부품이 지금 이제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수소차 이슈가 사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동떨어진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 왜 나왔죠? 이날이네요. 이날. 그때가 현대 기아에 네. 그 아마 수소 관련 히트를 2년 후에 납품한다는 그 네네. 뉴스가 올라왔고요. 네네네네. 예, 한 두 분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시가격을 뛰고 밀렸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 한번 올리려고 했다가 시장이 여의치 않으니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 대부품이 연일 저점을 찍어가면서 저점이 1,490원을 지금 엊그저께 찍어줬기 때문에 우선 메모하시면 1,490원이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1,490원 안 깨지지 말아라고 우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차트적으로는 지금 21선 아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1,490원을 만약 깨지려고 도전한다면 깨면 사실은 바닥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위험하겠지만.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손절을 만약 하시게 된다면 저는 1,490원을 깨진다면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빠진 폭이 좀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시나리오는 나쁘지 않습니다. 21선을 이렇게 돌파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서 네네. 또 리비안이라든지 수소차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 대한 납품에 대한 이슈가 뉴스로 한번 나온다면 네. 그때 추매를 좀 하셔가지고요. 매수가를 2,000원 부근 정도 맞춰 놓으시면 네. 본청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좋아야겠죠. 재료도 나오고 21선으로 네.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정리하면 첫 번째는 1,490원을 깨지 않아야 된다. 않아야 된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2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재료가 터지면 그때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2,000원까지 맞춰주면 된다. 아, 예. 예. 그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수소차 이런 이슈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대우부품 매수 근거도 명확하시고 매수 이후에도 꼼꼼하게 재료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1,490원 지지 받아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 가격대가 만약에 깨진다면 비중 축소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반대로 21선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의 재료와 함께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요. 평단가를 2,000원대로 맞춰 보신다면 본전 청산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예, 삼성중공업이요. 네, 삼성중공업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20%에다가 6,550원이요. 6,550원이요. 네네. 네, 삼성중공업 6,55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신데, 자, 어떤 네. 부분이 고민이 가장 되세요? 아, 너무 이거 오래돼가지고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서 좀 버텨볼지 그 부분이 고민이 되시나 봐요. 네네네. 네, 삼성중공업 어떤 계기로 매수하셨을까요? 아, 저기. 아이, 뭐지?
그 해운 주라 그래서 네. 거의 너무 좋다 그래서 막 하라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기대만큼 움직여주지 않고. 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우선 삼성중공업 우선 매수가랑 현재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바닥이 5,030원이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5,000 시장에 사신 가격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우선 지금 중공업 관련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나쁘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지수가 밀리니까 좀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기업 분석 재무제표를 봤더니 올해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대부분의 중공업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네. 흑자 전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 네. 관련주들이 그래서 시청자님 제 생각인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가면 본전가에 정리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차피 내년엔 좋아지니까 중장기 종목으로 갖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아. 조선주는 아니, 올해는 그래서- 네. 네, 너무 시간을 오래 걸려서 이걸 정리를 하고 네. 차라리 다른 걸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주는 한 종목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어떨까가 제 생각이고요. 어차피 네. 큰 빅사이클에는 조선주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빠져 있지만 내년부터 흑자 전환하고 조선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중기로 보실 거면 그냥 홀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네네. 단기로 그냥 갑자기 시장이 좋아져서 5,650원을 찍어준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찍어주면 네. 그냥 본청하시고 다른 조선주나 다른 종목을 보시는 그 전략도 취하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다만 이게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그냥 버텨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지금 정리해도 될까요? 지금 이제 정리하려면 올라와야 정리되는 거니까 네. 제 생각인데 전저점인 5,030원이 깨진다면 더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네. 마음을 약간 강하게 먹으시면 5,30원이 깨질 때는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셔도 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도 돈이니까요. 그죠?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중공업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는 밝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시청자님을 괴롭혀서 좀 털어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더 버텨보시면 긴 호흡으로 버텨보시면 본전에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마음고생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5,030원이 깨질 때는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용균 디렉터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삼성중공업 고민까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르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바이포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요. 자, 매수가 19,6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포바이포 오늘 흐름 보면 또 하락이 크게 나왔네요. 5.2% 하락 나왔고 1,9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거의 50%에 육박하는 손실 구간 겪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포바이포 어떻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까요? 쉽지 않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무너지면서 50%, 40% 빠진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재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포바이포는 지금 AI랑 XR 관련주인데요. XR 관련주들이 지금 한 번씩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포바이포는 차트상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바이포는 XR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 엊그저께 1,500원을 찍어줬기 때문에 보고 계신 분들 마음이 안타깝겠지만 혹시라도 10,000원이 깨지면 이게 이제 10,000원이 깨지면 9,900원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이 깨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손절할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타깝긴 하지만 다른 XR 관련주들이 이미 한 번씩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뉴프렉스 뭐 이런 종목을 갈 때도 흐름이 안 나왔다는 거는 XR이 갈 때도 안 갔다는 건 시장이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거니까 10,000원 깨지면 손절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1차로는 저는 17,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7,000원 보고 있기 때문에 욕심 크게 부리지 마시고 17,000원 정도 오면 땡큐 하시고 10,000원 깨지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바이포 거의 2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매수가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이신데요. 자, AR, XR 관련주입니다. 테마성으로 이런 종목들이 함께 움직일 때도 흐름을 같이 타주지 못하면서 조금 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포바이포인데요. 만약에 10,0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손절도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마저 깨져버린다면 다시 올라오기까지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보이는 차트의 모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자, 반대로 다행히 올라준다라고 하면 17,000원쯤에서는 한번 수익을 청산을 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손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포바이포 고민까지 깊게 들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나인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시네요. 매수가는 12,500원에 비중 25%입니다. 자, 비트나인도 오늘 흐름 보죠. 1.7% 하락이 나왔고요. 6,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손실폭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이 접수가 됐네요. 아무래도 하락장이어서 그런지 지금 오늘 하락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좀 딥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도 함께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비트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마음이 딥하다. 네. 이것도 사실은 희망이 크게 보이지 않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XR이라든지 데이터 관련주들이 흐름이 한번 나올 때 못 간 종목들은 시장에 소외받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비트나인도 보면 방금 종목 하고 비슷하게 흐름이 비슷합니다. 지금 하락의 끝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종목이 포바이포도 사실 XR 관련주인데 다른 XR 관련주 갈 때도 못 간다는 건 시장이 소외받는 거고 비트나인 또한 비슷하게 AI라든지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이고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한 번도 흐름이 안 나왔거든요. 게다가 엊그저께는 최저가인 6,360원을 찍어주었기 때문에 21선인 지금 7,000원 부근 돌파 못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메타버스 흐름은 나올 때가 됐지만 지금 흐름으로는 비트나인과 방금 봤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트나인과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같은 메타버스 XR이지만 흐름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전저점인 6,360원이 깨지면 힘드시겠지만 손절 또는 비중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하락을 보면 지하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재무제표 봤더니 재무제표도 최근에 완전 잠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드리면 좋지만 어차피 문자로 보내시는 거는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통화보다 문자 보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쉽지 않은 종목이고 손절도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트나인 역시 좀 손실폭이 큰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덩달아서 이용준 디렉터님도 상당히 가슴 아파하셨는데요. 자, 메타버스 흐름 나올 때가 됐는데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6,360원이 전 저점입니다. 이 가격대가 깨진다라고 하면 손절 대응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다 조금 더 나은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하단에 노란톡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그날 주도주들 매매하시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젠셀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매수가 8,800원에 비중 15%입니다. 자, 바이젠셀 오늘 흐름 보면 2.44% 하락 나와서 8,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나마 좀 손실폭이 좀 작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은 모두 소중합니다.
집중하죠.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님도 역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자, 바이젠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바이젠설은 뭐 오늘 들어온 종목 중에 가장 지금 매수가가 종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우선 뭐 대응을 내일 한번 해보면 수익 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차트 보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는 거래 대금 들어왔고 장대 항공 들어왔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 8,400원에 지지 받으면 상승이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로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기보다는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음봉 윗골을 끝났기 때문에 눌리면 7,500원까지 눌릴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바닥주에서 재료가 나왔더라고요. 기업 종합시장을 봤더니 10월 18일 날 바이오 유럽 참가했고 글로벌 파트너십 기대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바이오주기 때문에 흐름은 오늘 본 종목들이 가장 좋으나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면 8,400원 위에서 오늘 종가 위에서 시작하면 홀딩해서 한번 버텨보시고요. 근데 8,400원이 깨지면 7,500원까지 밀리는데 밀릴 때 흐름을 보시고 그때 추매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기준봉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장이기 때문에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젠셀까지 고민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는 와일드카드 종목이 또 공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종목 고민들은 배트맨 2부, 3부에서 계속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과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은 탑 머티리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이고요. 이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뭐 2, 3일, 3, 4일 있다 가는 종목이 아니라 바로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는 종가 베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흐름이 나오면 장 초반에 매도 사인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탑 머티리얼 차트 보면서 종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2012년에 2차 전지 소부장 관련 기업으로 이미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좋고 신규 상장주이고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상장한 날보다 좋게 종가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장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노환진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캐시카우를 삼아서 전극과 양극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매출도 기대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해봐도 좋다. 좋은 시기에 좋게 상장돼 있는 회사라고 보시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 지금 노란톡방에는 종가로 공략돼 있기 때문에 내일 급등 나오면 제가 매도가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지수 약세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의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전일 기준봉을 돌파하는 종가 고가가 나와 있고 2차 전지란 섹터도 좋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 내일 급등 나오면 이용준의 노란톡방에서 공략 지점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와일드카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탑 머티리얼이었는데요. 신규 상장주로서 내일 당장에도 흐름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계십니다. 이전 와일드카드 종목들 흐름 보셨죠? 자, 내일 매수하고 또 바로 수익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사인까지 함께 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역시 와일드카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해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 자,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 목요일과 금요일은 좀 당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다고요. 영원히. 너무 아쉬운데요. 네. 우선 뭐 앵커님이 아쉬워하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3월 3일 날 입봉해서 지금 10월 19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지금 일을 했는데 저도 좀 생각 좀 하고 이제 방송을 한 건 너무 좋은 거지만 종목을 보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월, 화, 수만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 종목은 사실 노란톡방에 매일 드리긴 할 텐데요. 방송에서는 이제 월, 화, 수만 보는 거고요. 3월에 시작해서 8개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렸고 방송에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떠나지만
목금 떠나지만 월화수 돌아오기 때문에 양질의 종목 발굴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월화수는 계속 이용준 디렉터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이용준 디렉터님 한 번 더 방송으로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방송 함께 즐기고 싶다, 다시 이용준 디렉터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앞서서 QR코드 안내를 해드린 대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